네, 다시 또 찾아뵙습니다. 여의도는 힘이 다간다 플러스의 진행을 맡은 홍현입니다. 정치 고수를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을 해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모시기 힘든 분 좀 자리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뭐 평상시 별로 안 바쁜데 오늘 예. 저희 대정부 질의가 있는 날이라 그렇군요. 지금 한창 나경원 그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고 있는 때 제가 중간에 보다가 네. 방송 약속이 먼저라서 원래 이게 먼저 약속된 거여서 네네네. 중간에 나왔다 또 다시 들어가야죠. 그리고 대정부 질문 또 준비하십니까? 아니 오늘 저는 없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안 예, 하시고. 오늘은 없습니다. 네네. 저번 때 한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도 운동 열심히 하시죠?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좀 컨셉이 좀 훨씬 크시네요. 다른데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했다면 요새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네네. 무려 12kg를 뺐는데. 그래요? 근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근데 96kg입니다. 12kg 뺐는데도 빼고 96kg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못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김재섭 의원님 되게 뵙고 싶었어요. 네. 워낙 또 국민의힘의 미래시고 또 젊은 또 정치인이고 또 지역구가 도봉갑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도봉구. 강북 도봉구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도봉갑에 또 국회의원이시고 저는 그렇죠. 당내에서 김재섭 의원님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일단 강북에 유일하게 빨간색 점 하나 찍힌 거는 그렇죠. 일단 우리 도봉구 주민분들이 진짜 위대한 선택을 하신 거고 제가 그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에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북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로 가야 우리 당도 지금의 못난 모습들을 안 보여주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실 저희가 107석인데 그 107석 중에 대다수가 영남, 그다음에 충청 일부, 네. 그다음에 강남 이렇게 여기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21대 국회, 22대 국회 그 당시 이렇게 어려운 바람 속에서도 그러니까 역풍 속에서도 지역구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건데 영남, 강남, 보수세가 강한 충청권에서 그 당원들 유권자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수도권이랑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어떤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른 거죠. 예. 근데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당의 구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제가 한마디 하는 것과 네. 또 다른 분들이 한마디씩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 10대 1의 목소리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계속 위기를 극복했던 DNA가 남아있는 정당이라 그래도 좀 다른 목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보다는 훨씬 포용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그냥 한마디 하더라도 뒤끝 없이 그냥 앞으로 좀 잘 좀 해보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민주당처럼 집단 린치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좀 옛날 자민련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남의 자민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TK 지역이나 PK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많으시고 수도권 해봤자 강남 지역 빼고는 용산, 동작, 그다음에 마포, 그다음에 이제 도봉인데 확실히 이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기에는 좀 힘든가요? 그 안에서 계실 때 어때요? 좀 목소리를 내면 좀 많이 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좀 누르는 편입니까? 아니요, 누르는 건 차라리 괜찮아요. 네. 왜냐면 누르면 논쟁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근데 이 당의 이제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토론이 잘 없어요. 토론이 없다. 토론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한쪽 의견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기 이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결정은 거의 다수결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보통 논쟁이 붙으면 그렇게 되죠. 논쟁이 붙어든지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보통 그래도 이제 비상식적인 결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언론에는 실리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에 기대서 싸우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죠. 네네. 네. 돌아다니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도봉구 주민들 많이 만나신다고 하는데
도봉구 주민들이 또 김재섭 의원에게 뭔가 바라는 점 많을 것 같아. 아니 왜 자꾸 그쪽으로만 가냐. 좀 김재섭 의원이 또 네.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그런 목소리 당연히 하시죠. 네. 뭐 기대에 부응장해야 되는데, 근데 네. 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당이 이게 사이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에 그러니까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에 우리 당이 약간 지리멸렬해지는 때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그 이후에 당이 완전히 짠물이 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이제 당 대표가 됐고 2020년 또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2020년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비대위원으로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됐었는데 2021년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영남 TK 유권자분들이 이준석을 붙잡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네 뽑아주면 이길 수 있냐? 지는 거 지겹다. 선거에서 지는 게 지겹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 그래요. 실제로 이겼죠. 그 이후로 많이. 실제로 이겼죠. 예, 뭐 잘했죠. 그리고 네네네. 저도 이제 그 한가운데서 그 모양들을 그 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게 그런 거였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그 어떤 개혁의 상징성이라는 게 그 당시에 또 젊은 사람이고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고 이런 그 상징성에 덧붙여져서 당원들의 염원 그다음에 어떤 시대적 흐름 같은 것들이 확 그 불이 붙으니까 개혁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카운터 파트너는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황교안 대표한테 진 거거든요. 크게 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때 이상하게 황교안 대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그게 총리하고 이후로 당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짠물이 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당대회 때 보게 되면 사실 중요한 테마가 윤어게인이냐 아니면 뭐 반윤이냐 뭐 이 정도로 된 거잖아요. 찬반 뭐 찬탄 뭐 그 정도인 네. 거죠. 그러니까 반탄 뭐 이렇게 갔죠. 그 윤석열과 뭐 그런 무슨 윤어게인의 망령 같은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주요 테마로 그냥 딱 자리 잡아버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당원들의 분노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다. 집권 여당에서 이제 실권을 한 야당이 됐다. 뭐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투표가 좀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클들이 좀 안 좋은 사이클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긴 해요. 그때 있었던 사이클 안 좋았던 게 지금도 많이 반복됐다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바뀌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사과를 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준석 당대표가 됐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른 그림으로 그때 당시 황교안 당대표가 된 것 같은 그림이 온 것 같긴 사실 하거든요. 그렇죠. 다시 네. 이제 장애 집회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요. 좀 장애 집회에 또 참가하십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 건데 네. 안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게 더 크죠. 안 가는 게 더 크다. 근데 그때 제가 2020년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장외 집회 금지였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보면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성조기와 태극기와 뭐 그런 종교 단체들 약간 종교 단체들 뭐 네. 전광훈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그분에게 무대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무대 뽕을 굉장히 많이 맞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부정선거로 가버리시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무대에서 온갖 망언들이 다 쏟아져 나왔었어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막 그랬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야당이긴 했지만 나가서 사실 득본 게 없거든요. 오히려 실이 더 컸죠. 중도층 보기에 뭐 물론 문재인 정부의 무도함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정확한 방식이 메시지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네. 문재인 탄핵 뭐 문재인 뭐 친북 뭐 사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되고 구태의연한 구호들이 그 당시에 난무를 했었고 네. 그것들이 당연히 그대로 총선으로 이어지니까 이길 리가 만무한 거죠.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장애 집회 금지를 제1성으로 사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보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 그리고 상대편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스스로도 캥기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 그 다음에 5.18 묘역에서 광주 묘역에서 그 어르신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중요한 장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리고 다들 이제 많이 그 기억 속으로 흐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표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뭐 김기현 대표, 이번에 장동혁 대표까지 그 우리 전당대회가 당원 구조가 막 8대2, 그러니까 당신 80에 여론조사 20, 이번엔 그랬고요. 뭐 좀 잘 돼도 70대 30 이랬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 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했을 때 당신 민심 100%로 열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짠물이었던 정당을 여기다가 그냥 물을 소금 맹물을 그냥 담수를 짠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었죠. 그렇게 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바람으로 이준석도 당 대표가 됐고. 거의 보기 드물게 서울에서 국힘의 전 지역에 걸쳐서 국힘이 많이 나왔죠. 놀랬어요 그때 사실. 그때 예. 오세훈 시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6개 동인가 7개 동인가를 제외하고 맞아요. 모든 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 불과 1년 전까지 상상도 못하는 거였던 거죠. 뭐 국힘이 잘했다고도 있지만 그때 당시 민주당의 정권에 대한 심판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럼요. 부동산 네. 특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중도와 가까워진 정당이 됐고 그 염원으로 정권 교체까지 됐는데 다시 뭐 계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다시 너무 퇴행적으로 회귀한 느낌은 사실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김재섭 의원이 그때 당시에 이준석 당대표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네. 해야죠. 저는 그런 걸 충분히 해줄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뭐 저도 뭐 땅 다지기도 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다져지나요 지금? 아니 다지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지점들 한번 좀 여쭤보고 당연하죠. 싶어가지고 그럼요. 한번 좀 물어봤고요.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과 손절한 듯이라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일요일에 손현보 목사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았어요. 또 손현보 전환길 목사 뭐 손절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 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손절한 겁니까? 지금 전환길 다시 오라고 하는 이번에 뭐 장외 투쟁 하는데 뭐 전환길 씨 오라고 한 겁니까? 지금 이쪽으로 계속 잡고 가는 겁니까? 손절한 겁니까? 분위기는 정확한 표현은 네. 손절하고 싶다가 맞겠죠. 손절하고 싶다. 네, 속마음을. 그렇지만 손절하기 어렵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가 아마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 그래도 약간 좀 중간 쪽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이네요. 이게 모락거락하는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락가락한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본인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네. 함부로 등 돌리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그 전환길 세력들 힘을 빌린 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건 사실이죠. 예. 근데 하루 아침에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는 뭐 인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 붙잡고 가봐야 전환길이니 뭐 고성국이니 이런 양반들 붙잡고 가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 본인이 제일 잘할 거거든요. 근데 하루 아침에 그냥 싹 안면 몰수하고 모른 척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그래서 마음은 손절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단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전환길 그러니까 당대표 되자마자 뉴미디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튜브 그 채널들에 대한 인증제도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네. 그 뉴미디어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됐다고 소위 말해서 유튜버들 띄워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길을 의병으로 완전히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규군이 될 수 없어. 그냥 의병이야. 이렇게 손절을 한 거죠, 사실은. 의병이면은 의병에 참가했다가 돌아가면 다시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농사 안 짓고 있잖아요. 농사를 안 짓죠. 지금 외국에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뭐 망령인지 망명인지 아무튼 뭐 어떻게 가셔가지고 망령이요. 그렇게 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 주요 요직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공식적으로 전환길을 만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 주요 요직에 대한 거를 전환길 씨가 원했나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 뭐 밖으로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전환길 씨가 뭘 바라는 거예요? 그럼 전환길 씨. 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자리에 욕심 없어 하지만 누구보다 자리에 욕심이 있는. 그러면서 공천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대구시장 뭐 이런. 네. 네. 아니 본인이 뭐 된다고. 미친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거죠, 그거는. 그 이미 그리고 뭐 무슨 뭐 개몽령이 얘기하는 게 그게 그 양반이 뭐 저 맨정신으로 그러겠어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이다. 맛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센 단어를 많이 얘기시네. 맛이 같고 정상적이지 않다. 저건 아니 지상파 방송은 아니니까. 그럼 유튜브니까. 뭐,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해 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심한 말이 올라왔지만. 네네네. 잘 참으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전환길 씨는 손절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뭐 당대표 입장이니까 장동혁 당대표 입장에서도 손절하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어렵죠. 어렵다. 않죠. 간단치는 않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죠. 이제 연착륙은 하셔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가 생각보다 길게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근데 내년 6월이거든요. 근데 한 9개월 남은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정기국회 뭐 들어가고 예산 심사하고 이러면 사실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한 7, 8개월. 이제 지선 체제로 가겠죠. 길지 않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재성 의원도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장애투쟁하면 사실 그 세력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사실 그 장애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이유가 이번에도 제가 짜증이 확 났던 게 그 국회 앞에 투쟁하는 거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회 앞에서 하는 거야. 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특검이라든지 민주당의 부당함을 알릴 필요가 있죠. 네네네. 그렇게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유권자나 지지자들은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자료 화면들 잘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원천 차단 뭐 이런 그 깃발들이 막 나부끼고 있어요. 아직도 스탑 더 스틸 이런 것들, 윤 어게인 이런 그 피켓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는데 그거 막을 거예요? 당내에서? 막을 수가 막을 없다니까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솎아낼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한 10,000명 시위하고 있고 왔는데 딱 보고 저 당신 빠지시고 야 그 깃발 치워라.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도부 그 뒤에 윤어게인 부정선거 깃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랑 우리랑 또 섞이는 거죠. 같은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낸 그 음모론과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그 틈새를 장외 집회가 자꾸 열어주는 게 저는 그 장외 집회에 대한 회의의 가장 큰 이유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계속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좋은 얘기를 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권성동 의원 구속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멘트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피냄새를 맡았다. 상어 때 몰려오듯이 이제 국힘으로 공격이 들어갈 것이다. 다들 준비해라. 뭐 약간 이런 의미의 SNS에 글을 남기셨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가 아마 이 사건으로 흔들릴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뭐 당내에서는 근데 오늘은 우리 당사에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사실 정치적인 공격이죠. 누가 당원 명부를 그렇게 봅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 거며.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다분히 그 정치적이고 그 사실 이제 망신주기인 게 지금 특검이 약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리고 당원 명부를 왜 당사자가 서버 털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 되게 완전히 보여주기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그런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비판의식을 갖고 있고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하고요. 왜냐하면 우린 특검의 입장보다는 권성동 의원의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들었고 가까이 같은 당이고 의원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고 동시에 본인이 떳떳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뭐 어차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찬성해달라고 오히려 우리한테 호소를 하셨고 이제 그리고 뭐 그간에 이제 특검이 이제
이 수사를 진행했던 방식들이나 이런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수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약간 부당해 보이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언론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컨텍스트를 좀 들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 마음은 사실 있어요. 정말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부당한 탄압인지 이건 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겠지만 적어도 그 직전 원내대표셨고 당의 중진이시고 한 동료인데 뭐 특검에 의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당연히 없다. 법의 잣대로는 가야 되지만 네네. 인간적으로는 뭐 그렇죠. 저희는 그럼 만약에 동료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국회에 체포 동의에 관련돼서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온다면 예. 만약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 뭐 이제 다음 조사들이 계속 좀 이어지겠죠. 뭐 어떤 분이라고는 정확하게 지칭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뭐 전혀 사건의 사안이나 이런 거에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물증이 확실하다. 이것은 도저히 실드가 불가능한 아이템이다.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연히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란 혐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체포 동의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기는 생각이시죠? 저희는 안 할. 왜냐하면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명백하게 좀 드러나야지. 잘못된 그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경호 대표의 혐의 같은 것들은 네. 사실 체포동의안 이전에 이제 구속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매우 부족한 게, 네네. 그러니까 이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거잖아요. 통화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통화한 거는 맞지만 방조 이런 것도 좀 실제로 많이 봤다. 근데 그런 게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네네네. 저는 구속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한 전 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지금 당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거 갈 필요가 없죠. 저도 그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저한테도 소환 통보가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저는 그날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를 했고 탄핵에도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참고인 조사를 계속 오라 그래요. 근데 아니 이미 뭐 언론이 뭐 할 얘기를 다 해놨는데 특검이 굳이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 표결에 또 갔었고 네. 이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람이고 책에다도 썼죠. 그러니까 네. 책에도 뭐 길게 썼는데 네.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망신 주겠다는 거 말고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이 소환하는 거는 그럼 소환에 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원한테 다 보낸 겁니까? 아니면 뭐 일부에 몇몇 찬성하신 몇 분만 그거는 한 거예요? 저도 확인을 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몇 분 받으신 것 같아요. 탄핵 찬성하신 분들도 받은 것 같아요. 꽤 많은 분들이 받았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랑의 관계는 김재석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요? 예. 지금 그것도 관계? 궁금하네요. 예. 아니 뭐 인간적으로 엄청 가깝고 그러진 않죠. 뭐 예. 안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일단 당 대표 하실 때 좀 뵀고 그 이후로는 뭐 많이 못 뵀죠. 거의 못 뵌 것 같아요. 거의 못 뵀다. 뭐 한두 번 뵌 것 같아요. 한두 네. 번 정도 뵀고. 요즘 당내에서 활동은 안 하시죠? 한동훈 대표요? 네네네. 당내 활동? 근데 그래도 소위 말한 친한계 의원님들이랑은 좀 뵙는 것 같고 친한계 의원이랑은 뭐 사석에서 좀 뵙는 점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치 활동이나 이런 거는 뭐 재개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지선에서 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거나 이런 의지의 표현이나 이건 그런 아예 얘기는 아직 아직은 없습니까? 못 들었어요. 네, 뭐 무슨 카더라는 있는데 네네. 뭐 그게 전혀 공식적인 입장이나 본 개인의 저 입장이 아니고 그냥 네네. 어디서 들려오는 풍문 같은 거라서 모릅니다. 장동혁 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원 게시판 뭐 이런 거 뭐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의 관계도 좀 계속 좀 안 좋게 가는 겁니까? 약간 통합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더 나빠지진 않는 것 같고 단계 문제도 약간 이렇게 봉합 수순인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 했던 얘기 들어보면 친한계들 그냥 다 축출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당장 맞아요. 예. 전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친한계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 가운데서 주요 요직에 가신 분들이 있고요. 뭐 친한계는 아니지만 사실 친윤 뭐 내지는 당의 주류 내지는 뭐 구태 뭐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한 김도우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당 4역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신 거고 네. 이런 거는 장동혁 대표가 뭐 실제로 본심이 어떻게든지 간에 점점 당내 통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인사나 아니면 뭐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변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단점이에요?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한동훈 대표의 그 행보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친한계 쪽에 관련된 분들 뭐 패널 인증제라고 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다 이게 좀 예. 나가시는 좀 맞아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대변인이었던 분들 다 이제 그만두고,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에 있었던 분들이 당내 영입이 됐다가 약간은 지금 다 밀려 있는 상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채널 인증제 이런 거는 좀 구태 정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건 구태도 그렇게 안 해요. 구태도 그렇게 안 한다. 그건 되게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패널 인증한다고 인증이 됩니까? 그리고 뭐 인증 안 해주면 뭐 방송 못 나갑니까? 그거 전혀 말이 안 된다. 반발만 나오고 조롱만 사고 실익은 없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었다고. 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장동혁 당대표가 약간은 중도 쪽으로 좀 이렇게 가운데로 좀 오시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히려 좀 멘트는 좀 굉장히 좀 세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그런 역할 분담이 있는 겁니까? 혹시? 뭐 이제 딱 분담을 해서 야 너는 이거 해라 난 이거 할게는 아닌 것 같고 포지션을 이렇게 좀 잡나요? 그러니까 나름의 되게 웃긴 게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선거 기간에 했었던 메시지에 호응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시고 최고위원이 되신 거니까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니까 뭐 굳이 뭐 분담을 하지 않더라도 한쪽은 굉장히 뭐 강성 우파를 담당하고 있고 하나는 그래도 좀 중도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나름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지 뭐 너는 뭐 해 이런 거 같진 않아요.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네, 저는 아웃사이더라서 지도부의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의 위치로 찾아가는 느낌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지층들을 대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각각의 지지층을 대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위기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위기의 자리인데 그때 그렇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사과하면서 뭐 이준석 당대표가 오면서 다시 선거에 승리하는 그림, 그 그림을 바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비대위로 처음에 하자고 많이 얘기했는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일십 당한 거죠. 그렇게 그렇죠. 이제 된 건데. 김재성 의원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군요. 그래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이제 하고 이제 결국엔 전당대회가 간 건데.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고. 이거 내가 했던 개그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뭐 이미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뭐 아직 뭐 한 달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비대위를 하는 거는 지나친 혼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도부가 잘하는 게 방법일 텐데 그럼 쇄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답이 있잖아요. 윤호개인 하지 말고 부정선 계몽령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이상한 말 하는 유튜버 끊어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중수청이라고 부르는 중도 수도권 청년들 대상으로 어떤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공식이에요. 공식.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김재성 의원이 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누구나 우리 세대 때문에 다 생각하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성공 근데 방정식. 왜 그렇게 가냐고요. 왜 그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힘은 그게 궁금해요. 제 말이. 제 말이. 그거 뭐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디폴트 값인데 뻔히 이렇게 가야 국민의힘이 살아나고 내년 지선 뭐 총선도 있고 다음 선거들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이대로 괴멸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 의원들이 못났다 뭐 이게 제일 큰 거고 근데 사실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영남에 계신 분들이나 뭐 어디 계신 분들 역시도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계세요? 실제로 굉장히 근데 많으신데 왜 의견이 안 나옵니까 밖으로? 근데 지금 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구조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이 살죠. 당연하죠. 그게 큰 결단을 하셔야. 그게 이제 사실 지도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게 제가 그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 뭐 8대2니 뭐 근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때를 하나 꼽으라면 당원 100%로 바꾸고 김기현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들어올 여지를 원천 차단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소금물 같은 여기에서 근데 결국 당권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당권을 잡고 그다음에 정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네. 집권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구조상에서 그러면 당연히 당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지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짠물은 가속화될 거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저 민심 100%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냥 결단이었어요. 결단.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었어요. 네네. 당원들 무시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왜 돈 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걸 당원들에 대한 존중 전 굉장히 있고 당원들 우리 당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런 구조상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는 민심이 우리 당을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 알고 있다. 알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느끼고 알고 있지만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큰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쉽지 않고 예. 결국에 당원들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민심을 들어야 되는 판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가야 될 그렇죠. 방향이군요. 그렇게 가야 할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뭐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그래도 희망이 좀 저는 걸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뭐 김도우 의원을 포함해서 전환길이랑 약간 거리두기. 그러다 갑자기 또 오른쪽으로 확 가실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왼쪽으로 세 칸 가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중심을 잡으려고 자꾸 한다. 왼쪽으로 이동을 조금씩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 대구 집회는 뭐 오른쪽으로 확 가시겠다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뭐 매번 뭐 옛날처럼 황교안 대표처럼 매주 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특검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도 불만이 많고 당원들도 역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그 장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장동혁 대표도 엄청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은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투쟁에 대한 이야기,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쁘셔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서 좀 아쉽네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와서 다음에 꼭 와주세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천하람 한번 왔다 가지 않았나요? 자주 오세요. 자주 와요. 네. 거기 좀 한가한 사람이라. 누가 더 위입니까? 천하람이 한 살 위입니다. 한 살 위시군요. 네. 근데 너무 자주 봐서. 김용태 의원은 더 나이가 연배가 의원이 밑에시죠. 3살 밑에. 아니 그 세 분 자주 뵙죠. 뭐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오찬 함께 하셨잖아요. 어저께도 저녁 먹었어요. 같이 드셨어요? 고코 멤버. 그렇군요. 이른바 뭐 청년 보수 정치인 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분이 뭔가 좀 생각을 모은다거나 뭐 그런 일도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으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아저씨 당연히 포함이고 왜 아저씨라고 그래요? 한 2살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제가 서로 다 국회의원 되기 이전부터 한참 전부터 알던 사이고 알죠. 또 사실 저 옆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동네 형이군요. 동네 형이죠. 저희 집에서 뭐 차 타고 10분 안 걸려요. 원래 그 집이.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그런데 당연히 그 이제 구보수 신보수로 굳이 나눈다면 그 신보수를 자처할 수 있는 뭐 말씀하신 뭐 천하람, 이준석 뭐 그리고 우리 당의 김용태 뭐 이런 분들이랑의 그 생각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20대 30대의 마음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비슷하죠. 당연히 의기투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뭐 합당이라고 하는 기술적이고 물리적인 결합 말고도 뭐 정치적인 연대 뭐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지선 체제로 아마 들어설 텐데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 문제, 국힘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할까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죠.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호불호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제가 아마 제일 전향적일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그때 당시 이제 탄핵 강을 건넜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역시 그 강이 앞에 있어요. 김재섭 의원 앞에. 바다 이제. 예. 김재섭 의원은 그거 어떻게 건널 생각이신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나룻배 타고 뭐 노 저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배는 뭘로 만들 건데요? 나무로 그냥 돛담배 하나 띄워가지고. 예. 근데 좋은 나무와 좋은 도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아니죠. 이게 예. 건널려고 하면 뭐 자꾸 노를 침몰되니까. 빼앗고 예. 건널려고 하면 배를 부수고 이러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계엄의 바다를 강을 겨우 건넜는데 이제 계엄의 바다를 만나가지고 야 이 광활한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제 뭐 이런 뭐 걱정은 좀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안 건너고 있으면 죽는데 뭐 건너야죠. 건너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핵 강은 무조건 건너야 된다고 보시나요? 건너야죠. 아니면 당내 좀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개혁파 같은 거를 한번 좀. 뭐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지금 몇 명이 더 된다고. 한번 김용태 의원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저희 김재섭 단단하게 의원.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젊은 정치인 분들 있죠.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 같이 우리 연대하면 최고위원 하는 우재준 의원 네. 뭐 개혁적이고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다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시작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시는 거군요. 글쎄요, 그렇죠. 뭐 많이 해요. 뭐 많이 하긴 합니다. 많이 좀 해주시고 좀 보여주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바쁘셔가지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셔도 됩니다. 예. 네, 여기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좋네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주체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후질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놀랬어요.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있는지. 그리고 앵커님도 또 TV에서만 보다가 봐가지고 안 그래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예, 좀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저도요. 자주 뵙고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또 국민의힘의 미래시잖아요. 김재섭 의원은 김용태 의원과 더불어서 열심히 두 하겠습니다. 분을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김용태도 왔었나요? 김용태 의원은 아직 안 오셨어요. 예.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에 있을 때는 좀 약간 어떠셨어요? 저는 김재섭 의원님도 그쪽에 계실 줄 알았는데. 예. 뭐 그 맥락은 좀 뭐가 있는데 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뭐 김용태를 매우 응원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비대위가 생겨져서 김재섭 의원에게 비대위원장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하려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해야죠. 근데 이제 뭐 바지 사장 역할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그건 뭐 의미가 없고 다 뜯어 고쳐야죠. 예. 뭐 예전 김종인 비대위처럼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산화한다 하더라도 할 건 해야죠. 뭐 뭔가 앞에 딱 닥쳐야 되는데 그게 지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에 또 들어가 보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김재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